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데 모두 나와 주셔가지고 모두 오시느라고 수고 지금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맞이하고 있는 이 기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기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좀 날이 시원하잖아요, 원래. 이제 날이 시원한데, 요새는 비가 와도요, 이게 이제 폭염이 폭우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폭염이 참을, 이 비 오면 좀 시원해져야 하는데 그냥 뭐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더위는 지금 계속되고, 요즘 뭐 저녁에 계속 지금 25도 이상 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비가 오면은 사실은 저녁에는 좀 시원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는 기후 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대종경 공부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전망품에서 이제 금강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은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의 를 함축해 보면은요, 이제 금강산의 그 주인이 되라,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다녀오셨다 그랬죠.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 전망품 5장에 이렇게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제 이런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장의 그 전체적인 그 대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결국은 이제 금강이 현세계하니, 금강이 현세계한다 이 말은 세상에 금강산이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드러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갱은 다시갱자입니까? 예, 그래서 조선이 다시 조선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제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다녀오시기는 하셨지만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아주 암울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 암울한 시기에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그 국군, 우리나라의 국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예측하셨죠. 그 예측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장의 그 대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이 금강이 현 세계에 이렇게 이제 높이 드러나는 그때가 되니 이제 조선이 다시 갱조선이라. 지금 일제치하의 암울한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도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이제 한류라든지 이런 게 얘기를 해갖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다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지만도 이 당시에는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살아가는 그 암울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그 시대적 상황하고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금강산을 유람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조선이 건강이 현세계 안에 건강이 현 세계에 드러나니 조선이 다시 조선으로 그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그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수록이 어디 되인가 하면요. 올말통신 27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수록이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올말통신 이제 27호인데 이것이 이제 27호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원기 15년이에요. 원기 15년. 이게 총부건설이 원기 9년에 했죠. 총부건설요. 그러니까 총부건설을 하고 난 뒤에 그런 게 지금 이제 15년이면은 지금 6년의 세월이 흘렀죠. 총부건설을 하고 난 뒤에 6년의 세월이 흐른 그 시점에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이제 그 유람을 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시는가 하면 이게 15년 5월 28일 날 여기서 이제 경성에서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셔요. 5월 28일 날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언제 오시는가 하면요. 경성으로 다시 언제 돌아오면 6월 5일 날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며칠인가 8박 9일이에요. 길기도 했죠. 아이고 자. 전에 지금 금강산 다녀오신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기타님도 못 가셨고 관장님도 못 가셨죠? 또 화탄도 못 갔죠? 연탄은 갔다 왔다 그랬지? 응. 화탄 갔다 왔어요? 화탄은 다녀왔구나. 연탄은 못 다녀왔구나. 그랬구나. 창타님도 못 가셨죠? 이제 혜성님도 못 가시고. 저는 이제 부산 교구장 할 때 그 배 타고 가가지고 배에서 자고 이제 금강산 쭉 돌아보고 배에서 자고 돌아보고 자고 돌아보고 이렇게 3박 4일인가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원기 15년에 5월 28일에서 6월 5일까지 이게 8박 9일이니까 길기도 하죠. 이런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이제 지금 이제 금강산을 가셔요. 이제 가시는데 이제 배종 인원이 이제 누군가 하면요. 배종 인원이 이것이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혼자 가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종 인원이 이제 신원효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신원효. 또 지금 여자분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배종 인원이고 그 다음에 이공주. 그 다음에 이공주. 육타원 성함이 어찌 되죠? 동진아. 육타원 이동진아. 이게 이제 구타원이시고, 이거 육타원이시고, 이렇게 이제 배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배종을 해가지고 8박 9일 동안을 금강산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이때 이제 그렇게 이제 8박 9일 동안을 돌아보시는데
그 이제 그 5월 28일 날, 5월 28일 날, 그러니까 출발을 경성역에서 출발하셨으니까 5월 28일이거든요. 28일에 이 경성역에서 출발하셔. 경성역에 출발한다. 아침에 8시 30분에 경성역에서 출발을 하셔요. 그래서 어디 열차를 타냐면 경원선 열차를 타셔요. 경원선이 원주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저 북한 저리로 서울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때 이미 경원선이 놓아졌던가 봐요. 경부선도 놓아졌고, 경부선은 이제 부산까지 가는 것이 경부선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원선 열차를 타고 8시 30분에 아침에 이제 출발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4분이시죠? 이제 4분이 경원선을 타고 이제 지금 경성역에서 출발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경성역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1시 30분에 이제 그 철원역에 도착, 11시 30분. 이 철원역에도, 철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서울에서요. 그래서 철원역에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차를 하셔요. 이제 그 경원선 열차에서. 그렇게 이제 하차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차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철원에서 사실은 그 이제 유람을 하고 이렇게 그 다니고 하다가 보면은 먹거리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먹을 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보면 벤또라는 말이 나와요. 벤또가 뭡니까? 이거 참 완전히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에 썼던 단어를 그대로 이걸 이제 그 이제 경성역을 그 출발을 하면서 이제 구타원님이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다 적으셔요. 적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시요. 그래서 벤또하고 다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철원역에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갈아타는 거요. 그래서 갈아타는데 먼 차를 가면요. 그 지금 그 전차를 지금 그때가 또 그 금강산 쪽으로 가는 전차가 있었던가 봐요. 이제 그 전차를 갈아탔는데 이것이요 전차가 그 가는데 저기 그 전차가 쭉 가는데 이제 엄청난 그 구를 통과하는 거예요. 구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 저 금강산을 가는 데 있어서 철원에서 전철로리 놓아지면서 구를 다 뚫었는갑죠? 구를요. 갖고는요, 구를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얻는데, 굴이 몇 개나 되는가 하면 30여 개의 굴을 통과한다. 이것도 엄청나죠? 30여 개의 굴을 통과했다. 이것도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구타원님이 쓰신 그에 지금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지금 그러니까 금강산이 산 아닙니까? 사실은요. 산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골을 가다가 보니까는요. 그렇게 이제 많은 굴들을 이제 통과를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굴들을 다 통과해갖고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신가면요. 금강구라고 하는 그 전철 여기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이제 도착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자동차로 또 갈아타셔요. 자동차로요. 그 자동차로 갈아타시는데 그때 자동차를 갈아타셔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자동차로 가시는가? 금강산 여관까지 이제 자동차로 갈아타시고 가는 거예요. 이제 금강 여관. 이게 뭐 할 수 없이 8박 9일을 다 다니려고 하면은요, 여관에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 교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도착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휴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5, 6인이 이제 작반한다 이 말은요, 이제 동지를 지을 작자, 동지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그 이제 지금 지금 절을 이제 하나 이제 지금 이제 가시는데 그 절이 이게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는요. 보통 왜 절에 보면은요. 절 입구에는요. 그 비석들이 쭉 서 있잖아요. 요 지금 우리 그 절 앞에는요. 누구 뭐 해갖고 그 사람들이 보도 이렇게 이제 그 비석을 많이 세워 놓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비석을 통과를 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이게 만천교라고 하는 다리에 올라섰어요. 만천교. 절 앞에 있는 만천교.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올라서니까, 그냥 그거 올라선 다리예요. 이제 다리에 지금 이제 올라섰는데, 그래서 다리 밑을 이제 이렇게 내려보다 막 그렇게 개울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다리가 놓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물고기들이 말입니다. 그냥 막 다니면서 헤엄을 치고 다니고 하는데 아주 황홀한 경기를 연출하더라. 이제 이게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그런 것을 이제 구경을 하셔요, 다요. 이제 구경을 하시고, 그래서 만천교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형용할 수 없는 예술의 그 깊이를 느꼈다. 지금 그 이공주 선생님이 하신 수필 내용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그게요 물고기들이 말입니다요. 맑은 물에 헤엄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이제 그 기록을 이제 구타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남기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강산을 이제 그래가지고 다녀오셔서 그것을 이제 지금 하는데, 주요 이제 그러면은요, 이렇게 가져가고 8박 9일 동안을 쭉 이제 그 일정을 그렇게 소화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를 지금 다니시는가 하면요. 참 우리 이게 주요 일지를 보면요. 장안사라는 절이 있는가 보죠? 들어보셨죠? 이 장안사. 장안사 노래 있어요? 네, 노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장안사. 또 이제 어디를 가는가? 표훈사. 또 표훈사라는 절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만폭동 골짜기. 아주 그냥 절경이겠죠? 이런 데만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만폭동 골짜기. 또 신계사는 들어보셨죠? 예, 신계사. 또 이제 어디 가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봉을 가셔요. 비로봉을 올라가셔요. 이게 대단하죠? 그게 대종단 밑에 40사세요. 그러니까는요, 비로봉이 1638m더라니까요.
근데 1638m가 되는 그 비로봉을 소태단 대종사님과 이 일행들이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비로봉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로봉을 올라가시고, 그러고는요, 외금강의 이제 만물상, 외금강의 만물상을 또 구경을 하세요. 그게요, 이게 8박 9일 동안을 다니시니까 구석구석이 다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외금강의 만물상, 이게 이름 자체도 만물상이 뭡니까? 모든 산의 형태가 말이죠. 정말로 만물을 형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의 형태라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금강의 만물상을 다 돌아보시고 그렇게 이제 두루 탐방을 좀 하십니다. 이제 탐방을 지금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강산을 탐방을 좀 하시면서요. 자, 이제 그 갔다 오셔가지고 하신 이제 주요 법문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요. 금강이 현세기 안에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갔다 오셔가지고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말씀이 수섭 금강경 하니 수섭 보섭 경자는요 금강 이 뭔 말입니까? 보는요 밟아보자 아닙니까? 이렇게 밟는다 이게 보 아닙니까? 섭 거두들이요. 금강산의 모든 경치를 내가 다 밟아갖고 가지고 왔다. 자,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밟으셨죠? 밟아갖고는요, 그 금강산의 진면목을 내가 다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 수습해갖고 보습해갖고 왔어요. 밟아갖고 내가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 금강이 개골려라. 금강이 뭐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뼈다귀만 남았다. 다 내가 빼갖고 왔어 금강산에.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게요 소태단 대종사님이나 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금강이 현생하니 조선이 갱조시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도 또 한 말씀만 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강산을 내가 발로 다 밟아가지고 그 금강의 진면목을 내가 다 갖고 왔으니 금강산은 지금 뭐만 있느냐? 뼈다귀만 남아있다. 아니요, 이런 등산 해봤습니까? 못 해봤어요? 혜성님은 못 해봤겠지. 아이고, 관사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기저기요. 다니는데 산이 오히려 내 기운을 뺏어가지고. 그래요. 뺏겨고 왔구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지. 지금 이 경지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요 금강산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왔는데 뼈대만 남았어 금강산은. 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으며 또 이제 다른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신 대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목이 이제 어떤 대목인가 하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스님을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 하면 스님을 만나고 스님한테는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금강이 현세계 하니 이제 스님한테는요. 이 금강이 현세계 열애 도중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강이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니 열애는 부처님이죠. 열애가 도중생이라. 도중생은 뭡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면은요, 스님한테 이 말씀을 하셨으면은요, 자, 그게 이제 스님한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면 스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 왜, 연타님 왜 안 좋아해? 스님 좋아하겠지. 금강이 현세계에 드러나니 열애가 도중생이라. 열애는 부처님으로 지금 불교에서 지금 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맞아요. 이제 연타님은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 알면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니, 열애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 열애입니까? 이 소태산 대종사님도 열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면 당신이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전부 이런 내용들이 뭔가 하면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 대기설법이 뭡니까? 기틀을 대해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설법을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금강산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제 놔두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금강산의 높이가 비로봉의 높이가 1638m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면서요. 여관 주인과의 대화 내용이 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관 주인, 여관에서 이제 주무실 거 아닙니까? 여관 주인하고의 이제 대화가 아주 이제 재미있는 이제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관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관 주인이 지금 한 말입니다. 여관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여관에는 말이죠.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저런 사람도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자고 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금강산에서 유람을 하고 이제 지금 관람을 하러 지금 오면은요. 그런 게 이제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수많은 이들이 금강산을 찾아왔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금강산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찾아왔지만 이렇게 엄숙하고 온화한 분들은 처음 본다. 이렇게 엄숙하고 온화한 분. 소태산 대종사님과 일행이 금강산의 여관에 주인에게 보여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여관을 내가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을 접대를 했지만도 오늘 오신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엄숙하고 그리고 온화하다.
자, 이것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숙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화함이 없죠. 또 온화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엄숙함이 없죠. 그러니까 엄숙함과 온화함은 서로 대칭되고 상대적 개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가지고 계셔요. 소태산 대종사님과 거기에 따라서 가셨던 이제 우리 지금 9타원, 6타원 신이요. 이분들의 모습을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다 말이죠. 엄숙하고 온화함. 본 처음이다 자기가. 그러니까요 여관 주인이 말입니다. 정말 눈 밝은 사람이죠. 눈 어두운 사람이 이런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일화가 이제 이 금강산 이제 탐방에서 이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여관 주인과의 그 대화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참 이 금강산을 이렇게 이제 다녀오시면서요. 이제 지금 또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쭉 지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지금 이제 또 이제 금강산에서 여관 주인과의 이런 이제 지금 대화에서 이제 일화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람쥐. 그게요. 대종사님께서요. 우연히 말입니다요.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던졌어요. 그냥 던졌는데 어찌 됐다 그랬습니까? 다람쥐가 그 돌멩이를 맞고 죽어버렸어요. 자, 다람쥐가 그 돌멩이를 맞고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이제 이제 제도 받으려고 그랬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소태산 대종사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람쥐가 이제 놀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소태산 대종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평생 다람쥐 노릇만 해서는 쓰겠냐? 일평생 다람쥐 노릇만 해서 쓰겠냐? 저 다람쥐가 막대를 썼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구타원님이 하신 지금 그게 그대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막대를 썼어요. 때를 썼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도 받으려고 떼 써서 지가 와서 맞아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강산 유람하시면서 일화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서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금강산을 8박 9일 동안을 이제 유람을 지금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면은요,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도 이제 일제 식민지 치하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식민지 치하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요.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 금강이 현세계 아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런 얘기하면은 얼른 받아들이죠.
언론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요, 지금의 시대적 상황하고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아이 무슨 놈이요, 조선이 갱조선이, 아이고 참을 일제식민지 치하에서요 얼마나 굴욕적인 말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적 상황을 완전히 넘어서 버려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금강산을 다녀오시고 이미 예측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시대적 상황하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금강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자,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금강산은 지금 말이죠, 남쪽의 우리나라 땅이면은 분명한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 군사 분계선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죠. 그러면은요, 남한 땅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뭐 모르나 많아죠. 북한 땅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요 우리나라 우리들이 뭐죠, 금강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말입니다요, 이 장을 공부하면서 북에다가 놔두고도 금강산을 대급 쌓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알겠습니까? 아이, 제가요 항상 그런 얘기 강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우리가요 일상생활 살면서 네 것과 내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살거든요. 이게 뭔가면요, 중생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불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또 네 것이요. 그러니까요, 저 북에다가 우리는 금강산을 놔두고도 말이죠, 금강산을 우리 것 삼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요 이 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금강이 현세계 한다 그랬거든요. 현세계. 그래서 뭐 북에 놔두고도 금강이 현세계 하면은 그 금강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삼는 거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북의 것으로 우리가 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 삼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소태산 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멀지 않는 장래에 세계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걸 말이죠, 장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죠? 그 원문에 안 그랬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장식할 날이 올 것이다. 참. 그러니까는요, 제대로 된 금강산의 주인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찾는 날이 올 때 금강산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들이다. 그럼 뭐 우리들이다. 자, 보세요. 아까요, 보섭 금강경 하니 금강계 골려라 그랬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금강산을 다 답사를 하시면서 금강의 진면목을 당신이 다 갖고 왔어. 그러니까 금강산은 뼈대만 남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소태산 대종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이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요.
이 분단의 한반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하느냐. 이 분단의 모습. 자, 북은 지금 뭔 주의입니까? 사회주의죠. 남은 뭔 주의입니까? 예? 자본주의, 예. 사회주의. 자본주의. 자, 북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것이요. 이 두 주의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국 아닙니까? 이것이요. 극명하게 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됐죠. 그러나 마지막 남아있는 사회주의의 가장 원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은요, 한다 그러면 한다니까요. 진짜예요. 한다 그러면 해요.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한다 그러면 해요. 사회주의도 한다 그러면 하는 나라 민족이 어딥니까? 한국 아닙니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한다 그러면 해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이게 모습입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현장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말입니다요,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말이죠. 당군이 조선을 개국하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과 사상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죠. 그러면요, 이 DNA를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DNA를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익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망가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요, 북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적대시하지 말자. 북을 적대시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한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